이하리입니다. 월간 루틴이 2021 버전으로 새롭게 리뉴얼이 되었습니다. Get ready with me 느낌으로다가 여러분들이랑 수다도 떨면서 매달 바뀌는 저의 어떤 스킨케어 루틴 아이템들을 좀 보여드리고,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여러 가지 시딩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신상 스킨케어 템들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러 갈까요? 지금 제가 세안을 마치고 온 상태고요. 바로 스킨부터 한번 발라볼게요. 요즘 제가 잘 바르고 있는 톤 28의 스킨입니다. 오늘은 톤토로 바로 발라주도록 할게요. 메인 성분은 유기농 히비스커스 꽃수가 50%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은은한 히비스커스 향이 나면서 서브 성분으로는 약간 보습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물 토너이긴 한데 수분감이 한 9 정도라면 이렇게 몰캉하면서 약간 미끈한 그 보습 성분이 한 1 정도 이렇게 느껴져요, 바르면. 그래서 아예 보습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서 모든 피부 타입이 쓰기에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스킨케어 아이템들도 메이크업 제품이나 패션 제품들 같이 트렌드를 타거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착한 성분이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성분에 굉장히 집중을 했다면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환경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는 클린 뷰티 그리고 비건 뷰티 시장이 확대될 전망으로 보여요. 그리고 점점 개인화되고 개개인의 어떤 취향, 스타일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되면서 1:1 맞춤 화장품 시장도 훨씬 더 확대가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런 친환경적이면서 1:1 맞춤 화장품이라는 키워드를 가장 먼저 선두로 시작한 브랜드가 이 톤 28 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톤 28의 이미지는 진화된 스킨케어 브랜드?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이런 유기농 제품 같은 경우는 화학적인 방부제 성분을 최소화해서 넣었기 때문에 꼭 개봉을 하신 다음에 6개월 안으로 써주시는 게 가장 신선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앰플을 좀 바를 건데, 여러분 이렇게 큰 앰플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용량이 100ml예요. 사이닉 하면 정말 가성비잖아요. 아주 듬뿍듬뿍 발라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앰플, 세럼, 에센스 이런 것들이 약간 그 세 개의 경계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름들이. 그냥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비슷한 용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바르는 제품 같은 경우도 약간 반투명의 약간 콧물 제형이에요. 흡수력도 좋고 약간 산뜻한 느낌이라서 팍팍 쓰기에 괜찮은데, 이게 주름, 미백, 이중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든요. 안티에이징 앰플이라고 키워드를 잡으셨는데, 저는 안티에이징도 안티에이징인데 수분감이 굉장히 좋아서 엄청 팍팍 쓰고 있어요. 약간 이게 흡수되고 나면은 속촉 겉보의 그 느낌이라서 좋아요. 세 번째로는 고체 세럼을 바를 거예요. 이게 블라이드의 프레스드 세럼, 툰드라 차가라는 고체 세럼인데요. 세럼인데 고체라고? 왜 고체 세럼이라고 키워드를 잡았지? 이 안에 제형감을 보면은 약간 캐러멜을 녹인 듯한 그런 느낌의 굉장히 몰캉몰캉한 그 푸딩 같은 제형감이거든요. 그래서 저거 되게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올리브영에서 할인을 하는 거예요. 냉큼 샀죠. 사고 보니까 이게 용량이 2개가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산 거는 22ml 소용량인데 약간 아이크림 정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되게 조금씩 아껴 쓰고 있어요. 이게 메인 성분이 차가버섯 추출물로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써보면은 왜 고체 세럼이라고 잡았는지 알겠다. 되게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영양감은 꽉 차 있는데 발랐을 때 굉장히 스르르 흡수력은 빠르면서 촉촉함만 남아있는 그런 느낌? 엄청 사용감이 엄청 좋아요. 아무튼 아마 이걸 다 쓰고 나면은 저는 큰 거를 살 의향이 있습니다. 이게 또 해외에서 핫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근데 올리브영에는 이게 대용량 사이즈는 안 팔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용량만 팔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아이크림을 바를 건데, 얼굴 전체에다 아이크림을 바를 거예요. 왜냐? 이것도 용량이 해자거든요. 45ml예요. 보통 일반 크림이 50ml니까 거의 비슷하죠. 이거는 스와니 코코 제품인데요. 한 4개월 전 제가 카카오 커머스에서 한경식 원장님이랑 같이 라이브 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이에요. 그때 이후로 쭉
계속 쓰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발효 성분을 좀 좋아하고 제 피부에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쌀 발효 여과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으면서 또 8종의 펩타이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펩타이드도 발효를 시켜가지고 발효 펩타이드를 넣어서 되게 흡수력을 높였어요. 그래서 사용감이 끈적거리지 않고 이것도 흡수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다 써가지고 잘 안 나오네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런 토출구 모양, 이렇게 뾰족하게 돼서, 어머, 주름이 있는 부위에 바로바로 이렇게 짜서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스킨케어하는 재밌는 맛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도 이렇게 살살 펴주면서, 주름아 펴져라, 사이사이 공간을 메워줘라,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서 항상 바르곤 하죠. 플라시보 효과 아시죠? 스킨케어는 이 플라시보 효과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예, 펴져라 주름아, 예뻐져라. 이렇게 일단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은 대체적으로 다 사용감이 좋은 제품들이에요. 발림성도 좋고 흡수력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막 무겁지 않은 그런 제품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무래도 거의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일도 없고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강제로 베이스 프리가 되는 것 같아요. 거의 화장을 안 해서 그냥 선크림만으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선크림에 톤 보정 기능이 있으면서 약간 촉촉함이 유지되는 유기자차를 좀 많이 바르는 것 같아요. 제가 2통째 사용을 하고 있는 에스쁘아 제품을 바르겠습니다. 이 제품을 보면은 약간 살구 톤이라서 약간 화사하게 보정이 되면서 촉촉한 로션 제형이죠. 여러분들 요즘에 지금 해외에서 자외선 차단제 차단 지수 조작 논란이 좀 많이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시나요?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느낀 게 뭐였냐면은, 보통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 SPF 지수를 보고 고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자외선 차단 지수가 50 이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에 안언니라는 분이 계세요. 피부과학 연구원 원장님이시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이 화장품들을 풀어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즐겨보는데, 이번 사태도 이제 그분 채널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됐어요. 미국 아마존의 퓨리토라고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인데 SPF 지수가 50이라고 판매를 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SPF 지수가 50이 안 됐던 거예요. 다 30 이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해외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이나 SNS에서는 이걸 가지고 엄청 이슈를 많이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약간 K-뷰티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뜨리게 만드는 약간 그렇게까지 확대가 됐더라고요. 또 놀랬던 게 뭐냐면, 예전에 선크림 추천템으로 소개를 해드린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도 SPF 지수가 50이 안 됐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영상은 일단 내린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되면 진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하락하게 만드는데 참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 브랜드, 제조사, 그리고 검측기관, 이 세 개의 어떤 연관고리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약간 심란한 마음을 조금 느꼈고, 우리나라에서 SPF 50 이상이다라고 표시를 하는 제품들 중에서 과연 몇 개나 제대로 된 검사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이런 수치를 보여줄까라는 그런 의문점도 조금 들었어요. 에스쁘아도 정말 SPF가 50인지 정확하게 한번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제품을 또 굉장히 자주 애용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믿으면서 쓰고 싶거든요. 이 인식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외선 차단제의 이 SPF 수치가 곧 자외선을 차단하는 시간이라는 그 공식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계산법이거든요. 이 SPF 수치는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시간이 아니라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양? 그거에 대한 수치지, 한번 발랐다고 해서 12시간까지 내 피부는 자외선으로부터 안전해, 이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 기본적으로 자외선을 그 정도로 차단을 하려면은 500원 동전 크기만큼을 얼굴 전체에 꼼꼼하게 다 발라야 됩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바르시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바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바른다고 한들 우리는 움직이면서 뭔가에 묻혀서 이게 지워지고 물과 피지
땀과 땀에 이게 씻겨서 내려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정적으로 계속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SPF 지수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30짜리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2~3시간마다 주기적으로 더 빨라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에만 너무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뭐 2차적으로 보조 수단으로 이게 모자, 선글라스, 뭐 마스크, 양산 이런 걸로 같이 차단을 해주셔야지 이 자외선 차단제만으로 제대로 자외선을 차단하기는 좀 어렵다. 우리가 또 너무 믿은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마지막으로 립만 바를게요. 워낙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이제 건조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트더라고요. 그래서 보습 기능이 있으면서도 혈색을 좀 살려줄 수 있는 요 립스틱을 자주 쓰는데 로고나 제품이에요. 혈색까지 살려주면 끝. 아, 그리고 여러분 립스틱 바를 때 이렇게 바르잖아요. 뭐 이렇게 발라도 상관이 없는데 더 좋은 방법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바르는 거래요. 이래야지 주름 사이사이에 막 이렇게 끼임 없이 잘 바를 수 있다는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알았거든요. 이렇게. 네. 끝! 저의 매달 달라지는 스킨케어 루틴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제발!